네, 안녕하십니까. 2015년 농산물 품질관리사 관련해서 농산물 품질관리법령을 맡고 있는 안병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2015년 시험 대비와 관련해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2014년 11회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된 범위와 관련해서 우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25문제가 이제 출제가 이제 됩니다. 여기 이제 25문제 중에서 법령과 관련된 내용이 총 3개 이제 법이 들어가는 거죠. 농산물 품질 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및 그리고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개 법률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3개 법률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제 1편에 나와 있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 그래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이 총 1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과거에는 한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이 시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문항수가 이제 13문제로 해서 과거보다 한 2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 범위에서 이제 일단 줄어들었다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자, 이 부분이 이번 14년 시험에 있어서는 9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법률. 이 부분이 3문제가 이제 14년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총 25문제와 관련해서 3개 법률과 관련해서 출제 비율이 이와 같이 이제 정해져 있고, 농산물 품질 관리법이 13문제로서 가장 출제 문항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중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법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총 8개 이제 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장이 총칙. 총칙 부분은 법의 이제 목적하고 법률 용어, 즉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총칙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14년 시험에서는 제 1장 총칙에서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품질관리법에서는 제 2장에 있는 내용,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농산물의 표준 규격하고 품질 관리. 자, 이 부분이 14년 시험에서는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표준 규격과 관련된 내용,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 우수 관리하고 이력 추적 관리 등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 3장이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2014년 시험에서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보다 문항수가 좀 많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 4장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리고 제 5장이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 조사와 관련해서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2014년 시험에서는 사장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표시하고 5장인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관련해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두 개 장에 있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하고 안정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 관할과 관련해서 정부 조직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나 안전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종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할하던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로서 업무가 상당히 관할이 이 부분으로 많이 이전이 되다 보니까 14년 시험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하고 안전성 조사 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하고 안전성 조사가 14년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언제든지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하고 안전성 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좀 유념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6장이 농산물과 관련해서 검사하고 검정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제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검사하고 검정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번 14년에서는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7장이 각종 보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칙 부분이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14년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8장, 벌칙과 관련된 내용. 벌칙과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년 시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4장하고 5장, 즉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표시하고 농산물의 이제 안전성 조사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특색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됐던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 세 문제로 해서 문항수가 좀 많이 증가됐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제7장 보칙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14년 시험에서는 두 문제로 해서 문항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출제 분포와 관련해서 2014년 시험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14년 시험과 관련해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과 관련해서 출제 분포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되어 있다. 이거 이제 좀 유념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세 개의 이제 법을 이제 배우시는 거죠. 농산물 품질 관리법, 그리고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령,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이제 법을 배우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는 법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령 범위에는 세 개의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법률하고, 대통령령, 그리고 부령. 자, 여기서 세 가지 범위를 포함해서 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제정이나 이제 개정 자체를 국회에서 이제 하는 게 법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내용과 관련해서 요건이라든지 절차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는 시행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제정이나 또는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행정부 장관이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의미로 시행 규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세계 법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는 법률하고 대통령령하고 불령, 즉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은 뭐 세계 법률이지만 범위가 이제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가다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령, 여러분들 시험에서 부령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지 부령으로 정하는 건지 이거 구별과 관련해서 시험에서 가끔가다 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각종 절차 등과 관련해서 뭐 세부적인 사항은 뭐 부령으로 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사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 관련 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항은 다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주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이제 중심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 법률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는 게 법의 규정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법의 규정은 크게 요건하고 효과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건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법률 행위 등과 관련해서 성립 요건과 관련된 규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서 요건이 두 개 다 갖춰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표현이 밑으로 되어 있죠. 또는 뭐뭐과 또는 뭐뭐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또는 세 개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할 때 및 또는 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대립되는 그 요건으로서 또는 뭐뭐거나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는이나 거나로 규정되어 있으면 두 개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갖추면 요건이 성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의 규정 형식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또는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뭐 이거와 관련해서 구별과 관련해서 구별을 좀 잘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중에서 각종 뭐 면적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기준과 관련해서 형식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상이다,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준되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각각 이제 표현할 때 이상, 이하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립되는 게 초과 또는 미만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초과 또는 미만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기준되는 수치 부분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을 때 이때는 초과 또는 미만이죠. 그래서 법에서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지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상 또는 초과로 규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구별을 잘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규정이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뭐 강제적 사항이다 또는 필요적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임의사항이다 또는 뭐 임의적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뭐 효과와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이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효과 부분 이 부분을 잘 유념을 해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령과 관련해서는 주로 법에서 이제 기준이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간과 관련된 내용, 뭐, 1년 이내 해야 되느냐, 뭐, 2년이냐, 아니면 뭐, 갱신 등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냐, 그리고 신청이 접수가 되면 심사 등을 며칠 이내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관련된 시험에서는 각종 기간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해당되는 부분별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구분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 처분 등이라든지 뭐 각종 행사 등과 관련해서 뭐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을 좀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주체의 기본이 되는 건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가장 기본적인 처분 등에 있어서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관련해서 위임 등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뭐 시도지사나 아니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뭐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 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 뭐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이와 같이 이제 나눠지죠. 자, 그래서 법에서 이제 규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뭐 장관이 해야 된다, 또는 또 어떤 부분은 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또는 어떤 부분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한다,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눠져 있지만 뭐 가장 주체에서 제일 정점에 있는 것, 최고 자리에 있는 건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주체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제 주체고,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위임되는 경우, 그 위임과 관련해서 누구한테 이제 위임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구별 등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주체, 즉 권한자가 누군지,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세심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 뭐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법령과 관련해서 뭐 기본적인 뭐 공부를 하실 때 뭐 유념을 해 두셔야 할 부분, 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산물 품질 관리 법령과 관련해서 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1장 총칙과 관련된 내용. 총칙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의 제정 목적하고, 그다음 용어 정의하고, 그다음 농산물 품질 관리 심의위원회 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부분 중에서 특히 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의 목적하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 이 두 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년 시험에서는 법의 목적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의 목적은 여러분들 1차 시험뿐만 아니고 2차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 또한 암기를 하셔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법의 목적은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의 목적에서 일단 들어가는 주요 목적 중에서는 첫 번째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를 한다. 자, 그래서 농산물의 이제 안정성 확보가 법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은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안정성 확보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상품성을 향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향상과 관련해서는 상품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을 향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득 증대하고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수단, 즉 방법으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를 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의 목적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 유념을 해 두시고, 특히 확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보는 안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상은 농수산물의 상품성 향상이 각각 목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법 제2조가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의 뜻, 즉 용어의 이제 정의와 관련해서 나와 있죠. 용어 정의 전체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첫 번째가 이제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용어 정의가 과거에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수산물의 이제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다 해서 나와 있는데, 그 관련 법에서 농산물하고 수산물과 관련해서 각각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농산물과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목에서 수산물과 관련해서 개념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시험 자격 자체가 농산물 품질 관리사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참고해 보시면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 개념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농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농업활동과 관련해서 농업은 뭘 의미하냐 이건데, 법에서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업하고 축산업 그리고 임업, 이 세 가지가 농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축산업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농산물 품질 관리사의 업무 범위에서는 축산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품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서 농산물 범위에는 항상 축산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농산물 이와 같이 이제 범위에서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는 축산물과 관련된 부분은 농산물 품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산물하고
하고 수산물과 관련해서 뭐 개념 자체는 다른 법, 관련된 법에서 가져와서 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각각 한 번씩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산자 단체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와 관련해서는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의한 생산자 단체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가공, 수출하는 조합 및 그 연합회 하고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단체, 여기서 이제 부령이 나오죠.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그 같은 이제 단체가 생산자 단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생산자 단체와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이제 종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개의 이제 생산자 단체 종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하고 그 중앙에,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하고 그 중앙에, 그 다음에 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에,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종 이제 조합하고 중앙회와 관련해서 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축산과 관련된 뭐 축산조합, 즉 축산협동조합 이와 같은 조합은 여기 이제 포함이 안 된다는 것, 그거 이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보시면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 가공, 수출하기 위해서 농업인 5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명 이상으로 모여서 결성이 되어 있는 법인격이 있는, 즉 법인 형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 자, 유통 조직도 아니고 판매 조직도 아니고 전문 생산자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소 이론과 관련해서는 농업인 5명 이상으로 결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는 법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 형태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목적이 뭐 유통이나 판매 등이 아니고 생산자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문 생산자 조직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여기 해당이 된다. 이 부분 좀 유념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와 관련해서, 즉 생산자 단체 종류 뭐 2가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회사법인, 자, 그래서 뭐 2가지 다 법인의 형태입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조합법인의 형태고 하나는 회사 법인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 법인과 관련해서는 뭐 생산자 단체 생산자 단체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형식이 농림축산식품부령, 즉 시행규칙에서는 이 2가지, 2가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는 총 5개가 있죠. 그래서 각종 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조합하고 그 중앙에 있었나 있는데 그 조합 내용에 있어서는 축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생산자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구성되는 최소 인원은 5명 이상이고 형태는 법인의 형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 이 5개는 식품산업기본법, 즉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가 5개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2가지입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이 2가지와 관련해서는 부령에서 가까이 이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물류 표준화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표준화는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해서 호환성하고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이 물류 표준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물류 표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류 유통과 관련해서 이제 흐름의 단계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운송, 보관, 하역, 그리고 포장. 자, 이분이 이제 물류 각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송이나 보관이나 하역이나 포장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또는 용기, 그리고 설비,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과 관련해서 규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규격화해서 기기나 용기나 설비나 정보 등과 관련해서 호환성이라든지 아니면 연계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물류 표준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규격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격화 대상이 운송이나 보관이나 하역이나 포장 이 단계가 규격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와 같은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나 용기나 설비나 정보 뭐 이와 같은 대상이 규격화 대상이죠. 자, 그래서 규격화하는 대상 어느 부분을 규격화를 하느냐 운송 등을 규격화하는 게 아니고 운송 등에 사용되는 기기나 용기나 설비나 정보 등을 규격화해서 뭐 기기나 정보 등의 호환성이나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이 물류 표준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물류 표준화와 관련된 개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2차 단답형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농산물 우수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농산물 우수 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농업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수확 후 관리, 유통 각 단계에서 재배되는 농경지 그리고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의 유해 생물 등의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농산물 우수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수 관리 대상인 농산물 범위에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농산물 범위에 이제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산물 우수 관리는 단계와 관련해서는 생산 단계, 그리고 수확 후 관리 단계, 그 다음에 유통 단계. 그래서 생산 단계, 수확 후 관리, 그리고 유통 각 단계에 있어 가지고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로 이제 생산 단계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그리고 중금속, 그리고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그리고 유해 생물 등의 뭐 유해 요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수확 후 관리나 유통 단계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요소와 관련해서 이 유해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농산물 우수 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산물 우수 관리와 관련된 개념, 이 부분도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력 추적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 2014년, 즉 제11회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게 이력 추적 관리의 용어 정의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력 추적 관리에서 개념은 농산물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이 이력 추적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력 추적 관리 대상물은 농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 농산물 대상 범위에는 마찬가지로 축산물과 관련해서 축산물은 농산물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주 목적이 안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 그 다음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안전성이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추적해서 해당 농산물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해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 기록 관리하는 것이 가까이 이제 뭐 이력 추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생산자라든지 유통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해서 뭐 성명이나 주소 등과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부분을 기록해서 관리를 하는 게 이력 추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회 시험, 즉 2014년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각자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된 부분 뭐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 등의 이제 지역 명칭, 지역명을 상품화, 즉 브랜드화 시키는 그와 같은 이제 제도가 지리적 표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수화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농산 가공품의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시가 지리적 표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농산물 등의 명성, 품질, 그 밖의 이제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에 의해서 명성이나 품질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 같은 경우 농수화물하고 농산 가공품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 그리고 제조,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그 같은 이제 표시가
지리적 표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리적 표시권의 제1호가 보성 녹차가 제1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는 품목과 관련해서 보성에서 이제 생산, 제조, 가공된 걸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이제 표시를 지리적 표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뭐 보성에서 이제 재배가 된 녹차가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녹차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차이는 해당되는 특정 지역, 즉 보성이라는 지리적 특성, 위치하고 기후 등의 영향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녹차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녹차와 관련해서는 앞에 지리적 지역, 즉 보성이라는 지역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와 같은 이제 제도가 지리적 표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리적 표시 개념과 관련해서 좀 유념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째 동엄 이어 지리적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동엄 이어 지리적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의 이제 명칭은 이제 같죠. 그래서 명칭, 즉, 음은 같지만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각각 다른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품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동일한 품목이면 녹차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고구마 이와 같은 이제 동일한 품목과 관련해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그와 같은 이제 지리적 표시가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령 지역의 명칭은 이제 고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령이란 지역 명칭 자체, 전국에서 보게 되면 고령이란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 발음은 같지만 해당되는 지역은 각각 다른 위치에 이제 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사용을 할 때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지리적 표시권 해서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지리적 표시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권은 해당되는 지리적 표시를 등록을 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 지리적 표시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유전자 변형 농수화물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수화물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해서 어떠한 특성 등을 갖도록 한 농수화물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인공적, 즉 사람의 이제 조작이 가해졌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조합해서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그와 같은 이제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해물질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이 되어서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 유해물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유해물질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그리고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해물질 뭐 종류 정도 여러분들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농수산 가공품과 관련해서 나와 있고 특히 농산 가공품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에서 강화한 그와 같은 제품이 농산 가공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총 11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 각각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법 총칙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앞에 나와 있는 법 제1조 법의 목적하고 그다음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 두 가지 내용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